다치지 않았다면 넌 계속 그렇게 잘난 줄로만 알고 돈만 쫓으면서 살았을 거야. 오히려 머리가 찌그러진 채로 살고 싶더라고요. 이거 기억나세요? 사무실 놀러 오셨을 때 그때가 사고 전이잖아요, 그쵸? 네.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항상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이런 일 시작해요 하면서 막 얘기해줬을 때 아, 은비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게 점점 성장하는 그 컨텐츠 만드는 것도 보면서 어머. 이제 사업도 내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한다. 그래서 아, 진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고 소식 듣고 저 너무 놀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연락 주셨을 때 전 좀 섭섭했어요. 이제 정말요? 네, 다른 채널 다 나가고 이제서야 아. 저랑 먼저 인연이 있었는데 사실 저의 미래 일기 제가 예전부터 쓰던 음. 건데요. 드로앤듀르 영상에도 드디어 촬영하게 되었다. 오. 이렇게 썼었어요. 이미 미리 그거 써요. 된 것처럼 네. 마음 다 풀렸습니다. 아 진짜요? 이번에 예쁜 책이 나왔어요. 가장 요란한 행복. 제가 이 부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슬프고도 반짝이는 나의 죽음이 알려준 이잖아요. 죽다 살아난 뒤로 죽음 가까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뒤로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네.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 책에 적어서 공개했어요. 원래는 승무원, 일본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이제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강연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걸로 굉장히 SNS에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그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강연하러 가는 길에 뒤로 확 넘어지면서 머리를 하필이면 보도블럭에 쾅 소리가 나게 부딪혀서 좌뇌가 그래서 그렇게 손상이 되고 결국 머리가 찌그러진 상황이 되었었잖아요. 처음에 너무 심했죠. 그 사진으로 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헉, 살아있어?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사 선생님이 압박붕대를 계속 머리에 감아놔서요. 볼 수는 없었는데요. 나중에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압박붕대를 푼 거를 봤을 때는요. 제가 저를 보면서도 느꼈잖아요. 이거 예전에 내가 보던 진짜 호빵맨이라는 그건데? 어떻게 이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고 그게 저는 참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도 1년에 한 번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일에만 빠져 살았었는데 갑자기 손발이 묶여 있고 쉬어야 된다고 하니까 남들은 다 앞에 달려가고 있고 나도 이제 너무 잘하고 있었고 그때 모든 것이 스탑되고 실패라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기가 싫더라고요. 남편은 맨날 제 머리 상태를 확인하려고 모자를 벗으라고 해도 저는 계속 왜 그래 아니야 싫어 보여주기 싫어 막 이랬고요. 친구들이 병문안에 오고 싶다고 했는데도 처음에는 친구들조차도 제가 다 거절했었어요. 괜히 막 울컥하고 눈물이 질질 새어나오고 했던 게 다시는 내가 원했던 일을 못하려나? 심지어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는 가족이나 친구한테나 뭐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막 잘 나간다고 그렇게 보이는 걸 좋아했던 전데 친구들도 너 참 바쁘다 하면서도 은빈이 그래도 정말 넌 대단하다. 매번 그렇게 일하는데 안 힘드냐. 그래도 저는 진짜 막 승승장구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즐겁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게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막 포기하고 욕심 안 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는 명칭 실어증이니까 단어를 모르는 저였잖아요. 사실 문장도 반복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사실 저는 강연 끝날 때마다 많이 매번 아쉽고 후회하고 눈물도 조금 질질 흘리는 게요. 막 더 풍성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안 돼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실어증 판정을 받고 매일같이 공부를 하지만 근데 지금 전혀 티가 안 나요. 정말요? 네. 그리고 노력을 엄청 하게 느껴지는 게 그 처음에는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환자가 되니까 환자가 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멀쩡한 사람들보다 같은 힘듦을 갖고 네. 있는 사람. 먼저 또 들이대보자, 다가가보자 생각했어요. 저는 승무원 은행원일 때도 정말 엄청나게 들이대는 승무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환자일 때 머리가 찌그러진 지금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과거를 떠올렸어요. 은빈아, 너는 맨날 먼저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대화하며 먼저 도와주는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다시 용기 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가가는 것을 도전했어요. 아무도 나서질 않으니 내가 나서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겠다라고 네. 생각이 든 거죠. 네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다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막 그런 상황에서 나의 긍정적인 내 마음을 찾는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뭘까요? 돈, 성공, 성취만 보면서 살았던 저잖아요. 처음으로 크게 다치고 병원에서 반년 동안 지내면서 아픈 사람, 다친 사람을 보는 시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요. 아, 은빈아, 너가 만약에 다치지 않았다면 넌 계속 그렇게 잘난 줄로만 알고 돈만 쫓으면서 살았을 거야. 그리고 너가 돕는 사람도 가족, 친구, 수강생? 여기에서 국한되고 말았지. 환자, 보호자, 장애인 그쪽으로 제가 완전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저만 아프고 다치고 환자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나 살아있고 말이 서툴러도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고 은빈아 그래도 너 지금 웃을 수 있잖아. 저 맨날 웃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바쁜 게요. 많은 환자 보호자분들이랑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뇌 손상이 된 분들에게 몸의 건강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언어 치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더 잘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다행히도 살아났지만 찌그러진 머리를 다시 채워 넣는 그 수술을 하기 전에도 의사 선생님이 15분 동안 얼마나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심각한 언어장애와 인지장애, 실어증으로 아예 말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오히려 머리가 찌그러진 채로 살고 싶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혹시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차라리 지금이 나을 수 있는데. 네. 원래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더 남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더 심한 언어장애, 실어증 내가 말을 못할 수 있다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가족을 불러서 가족 앞에서 다시 유언을 남기고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매번 더 표현을 하게 됐고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네. 아. 그 중에서도 항상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하는 말이 고마워 여보 그리고 엄마 사랑해 아빠한테도 아빠 오늘도 내 매니저로 운전 좀 해주고 정말 미안한데 고마워 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심지어 저한테 댓글 다는 구독자분들 근데 전 항상 I love you 사랑해 막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해야 되더라고요. 고맙다, 사랑한다 네. 라는 말을. 특히 남자들은 더 말 못해. 저는 몰랐는데 맞죠? 사랑해요. 죽음이라는 게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에게도 올 수 있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오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다친 뒤에 상상을 해봤어. 내가 그때 만약 죽었다면 내가 그때 깨어나지 못했더라면 난 뭘 후회했을까? 더 일했을걸? 더 돈 벌었을걸? 이걸 후회했을 게 아니라 아 내가 가족이랑 친구한테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더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던 거 사랑한다고 말 안 했던 거 이거를 내가 후회했겠다 싶어가지고요. 지금은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말하고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았다. 살아났다. 자면서 심장마비로 돌연사하지 않았고 자면서 세균이 뇌로 들어가서 눈 뜨지 못한 거 아니야. 은빈아 너 오늘도 살아났어? 오늘도 감사하면서 또 표현하자. 그래서 전 눈 뜨자마자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고마워 하니까 남편은 이제 나도 핸드폰 하면서
아주 당연해졌어요. 제가 표현하는 게. 그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꼭 독자님들. 내가 이 메시지 하나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족한 수치심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 응원하고 함께하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숨으려고 하지 말고요. 부끄러워 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려고 했던 저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지만요. 한편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때로는 너무 나와 다른 사람 같아서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고도 진솔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이 있고 부족한 게 있구나. 그런데도 꾸준히 노력하는 거구나. 그래서 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더 힘을 내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처럼 다치지 않았어도 분명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주변 환경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공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 주변이 다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나부터 먼저 밝고 씩씩하게 다가가서 바꿔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한 사람, 두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없으면은 여기 오세요. 여기도 있고 네. 저도 있고. 네. 그니까 이미 2명 얻은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알고리즘부터 바꾸는 게 맞아요, 진짜. 내 유튜브에 뜨는 사람부터 바꾸는 게,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의 단점이나 나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도 다 수용해주고 나에게 집중해보라는 말씀처럼 들려가지고 저한테도 되게 울림이 있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밝은 모습 이겨내서 더 멋있게 가는 모습 저 지켜볼 테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 후각 때문에 맛을 못 느낀다, 그쵸? 못 먹는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어떻게 복분자 발사믹 스테이크만 잘 드세요? 이거 운명인가? 저 복분자 발사믹 브랜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고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 열심히 읽으셨다. 그거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어머, 감사해요. 선물입니다. 이거 먹고 살 좀 찌시라고. 네네.